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신한천일염과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우변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우변에서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네. 이 바둑의 승부는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베개 형태 자체가 아주 탄력적이지 않은 형태라서 과연 살려낼 수 있을지 엄청난 미션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찝는 수는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끊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네요. 크게 꼬부려서 둔다면은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을 노리지 못하고 이제 붙이는 수를 선택했는데 네. 찝음으로써 흙의 연결은 확실해졌고요. 그렇다면 자체 안에서 백은 자력으로 살려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사는 수가 쉽지 않아요. 2점만으로는 궁도가 잘 안 나올 텐데요. 네, 있는 것은 이제 끼우기만 하더라도 네. 뭐 살릴 수가 없고요. 이 교환을 하더라도 그냥 뭐 쉽게 단수 쳐서 이거는 근데 이 타이밍에 또 여기로 호구 치면 또 살짝 복잡해지긴 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칩 받는 것은 이제 느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쪽의 선수니까 나가더라도 수상전에서 백이 앞설 수 있고요. 네, 근데 분명히 흙이 잡아낼 수 있는 그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짚고 네, 이 장면에서 말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치는 건 다섯, 이렇게 여섯. 교환하고 치 받으면 안 되네요.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 형태가 흙도 까다로운가요? 네, 까다롭네요. 뭔가 백이 안형이 쉽게 나올 형태로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를 이 패는 수가 나긴 난 거니까 살게 되면 크게 수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패 말고 잡으러 가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한마디로 이제 다섯. 여기 다 선수라고 본다면 이 형태가 의외로 잘 안 잡히는 형태 같아요. 젖혀서 맞고 끊을 수만 있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은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치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이곳을 치받음 당하면 거의 살 수 있는 형태거든요. 치받고 나서 이 수는 안 되니까 이러고 여기를 먹어쳐야 되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먹어치고 하나, 치는. 셋, 넷, 다섯. 그러면 이제 백도
찔러두고요. 입구자 가면은 그러니까 패가 나는 겁니다. 이곳 선수라면은 이제 붙여서 자체로는 빅으로 살 수 있거든요. 네. 이 묘하게 잘 또 잡히지가 않네요. 보기보다 꽤 탄력이 있네요. 저 2점 넣어서 뭐 어떤 궁도를 만들까 싶었는데 그러게요. 뭔가 베개 형태가 분명히 두 집 내기 어려운 형태로 느껴졌었는데 의외로 탄력이 있었습니다. 숨은 탄력이. 이곳은 쉽지 않겠죠. 이곳을 두는 게 마지막 하나, 더 나은가요? 둘, 셋, 넷, 다섯. 구수가 있나요, 진짜? 이거는 이교환이 보니까 대학수예요. 그냥 먹여쳐서 들어가야지. 이건 하고 두면 오히려 아까처럼 빅패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을 수는 없고요. 단수로 치니까 넘어가니까요. 칩 받는 거 역시 따내면은 자체로 이제 못 사는 형태입니다. 그럼 따야 된다는 얘긴데 그때 치면은 이교환이 흙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의 잘 보이지 않는 자리였는데 이곳이 급소로 느껴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조한 선수가 반대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네. 네, 이곳은 거의 이제 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흙이 젖혀가는 진행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자충이라서 오히려 촉촉수 당해서 손해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백은 이제 찌르고 입구자 가서 구운도 늘리면 이렇게 흙이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이라고 봐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놓고 수일기를 해봐야겠군요. 자, 늘어져 있다고 보고요. 이거 붙임을 당하면은 이제 비계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 근데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셋, 이쪽을 이어서 이제 네. 또 비기거든요. 그럼 또 궁도가 넓어졌고요. 구수가 가능합니까? 붙이게 되면요? 이쪽 들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젖히는 수 말고는 늘려질 때면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설마 이수가 있습니까? 1회 1의 묘수가 있네요 보니까. 이걸로 자충의 의미가 없네요. 마지막 하나, 붙이는 수는 지금 안 네. 되네요.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지금 그곳을 먼저 결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입구자를 가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만약에 계속 이쪽으로 둬준다면 그때는 붙여서 살았어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이쪽을 둘 수 없다면 이런 모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급소는 이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있고 끼우면은 이건 또 오궁도하로 또 잡힙니다. 사활이 진짜 묘하네요. 근데 여기서 붙이는 수가 또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어준다면 붙여서 하나, 둘, 셋, 아까처럼 진행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는 여섯. 이것도 나오긴 하네요. 마찬가지로 젖혀도 사활이 참
먹이쳐서 음.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실시간 스코어가 언제 대바뀌었죠? 100으로 넘어갔어요? 어, 이것은 100이 수단이 있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의 이 역전 스코어는 수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 수가 있습니까? 재밌네요. 그 수 말고 이제 다 검토해 봤었는데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수 중에 네. 가장 좀 세련되지 않은 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 수가 있네요. 이 수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네. 이제 아까 이렇게 둬서 이렇게 선수다. 근데 꼽을서 오공다로 잡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환을 안 하는 게 묘수네요. 그러면 이제 먹여치고 네. 막는 게 선수가 되잖아요. 들어가는 게 있어서 받아야 한다면은 그건 이쪽을 먹여쳐서 이젠 아니죠. 이건 살았어요. 오히려. 네. 마지막 결국 패로 둘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넷, 어, 다섯, 여섯, 조한수 선수가 평소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대국 보니까 사활이 무지하게 강하네요. 평소엔 그렇게 안 보셨나요? 네, 평소에는 저랑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사활 푸는 거보다 네. 어제도 국가대표실에서 있었는데 사활 문제를 선수들이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풀기 전까지 집에 안 간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네. 조한 선수가 풀면은 답만 알려줘 막 그러고 있길래 역시 나랑 비슷한 과구나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오늘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좀 무딘 수라고 느껴졌던 수가 가장 네. 날카로운 수네요. 이 어려운 수익기들을 이 부침에서부터 봤다란 뜻인데 이 수를 그 전에 봤다는 얘기예요. 수가 났습니다. 여기가 패가 된다면 스코어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참 재밌네요. 꼽을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둔다면 아홉, 근데 이게 흑 입장에서도 나중에 엄청난 노림은 있겠습니다. 있고 나서 때리고 이제 반대로 치중 가요. 이쪽을요. 치중 가면 이제 이어야 되는데 끊어요. 치면 쳐서 이게 또 뭔가요? 이거는 넉 점 잡았는데 네. 치분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단수 치고 끊는 게 있어서 당장 실행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노림은 일단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네. 흑돌이 어디 돌 하나만 뭔가 오면 선수만 오면 네. 되는데 눈치챘죠. 이제 석점 살리는 게 아니라 뭐 자치라도 엄청 큰 자리입니다. 막아가면서 그 수단의 여지는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장면에서 조한승 선수가 그래도 캐냈네요. 네. 이런 또 반전이 나옵니까? 저는 입구자 가고 네. 이렇게 잡힐 때만 하더라도 거의 이건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창호 선수가 이렇게 뛰어서 잡으라는 것이 좀 확실치 않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근데 좀 다섯, 흑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장면이었네요. 여섯, 의외로. 그때는 두 점을 내주는 게 더 간명한 느낌도 들긴 했거든요. 네.
사활이 참 묘하네요. 지금은 이제 이쪽 차단하면서 네. 큰 자리죠. 그리고 팩감을 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장 들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팩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패는 흑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패 걸고 셋, 단수 치면은 또 여기까지 있고 뭐 다 보태주고 잡으러 가는 모양이니까 지금 뭐 그런 모양도 아니네요. 따내는 순간에 잡으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이 돌이 와서요. 지금은 패가 아니라 그냥 살았다고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건 있네요. 근데 여기서 먹였을 때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나가는, 여기다 다 쳐놓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따내더라도 이제 차단할 수 있으니까 그건 패가 맞습니다. 네, 먹였을 때 그냥 나가는 수를 선택해야 되네요. 근데 여기 둘 때 먼저 먹여치면 마지막 하나, 둘, 이 선택도 셋. 못 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뭐 돌고 돌아서 산 것 같은데요, 백이 살아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집니다. 그러면 그 형태가 다 지워진 건데요? 네, 이거 뭐 엄청나게 큰 수가 난 거죠. 패도 아니고.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이창호 선수가 이 패를 버티고 있는 건데 네. 패감 쓰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악수패라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조한승 선수.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집이 많았던 백이 당연히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흙이 중앙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우변이 그렇게 큰 집이 날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게 다 깨졌어요. 정말 결과적인 얘기지만 지어주고 들어가서 폭발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수를 네. 두기 전에 백이 두더라도 이런 형태는 안 나오는데 하나, 이 자리까지 차지하고 셋, 넷, 차단했는데 이렇게 수가 났으니까 다섯, 이걸 다 미리 예상하고 둔 건 아니겠죠. 급해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것을 예상하고 뒀다면은 그거는 이제 알파고도 아니고 바둑의 신이라고 불려야 됩니다. 네. 어쨌든 우변에서의 술길 조한승 선수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80까지 갔습니다. 8대2가 떴네요. 네, 지금은 네. 우상기의 형태가 패가 아닌 살아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결국 우변에서 승부가 확실히 좀 갈리게 된 셈인데 이창호 선수가 못 뒀다기보다는 조한승 선수가 잘 뒀다고 봐야겠어요. 네,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찌르고 이렇게 찝는 수. 네. 이 수는 진짜 물론 사활책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사활의 묘인데 그것을 실전에서까지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은 그만큼 좀 집중력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원래 이 사활에서 경우의 수를 좁혀가는 과정에 이런 수보다는 뭔가 더 맥스러운 수들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붙인다거나 입구자를 둔다거나. 네, 지금 이창호 선수도 좀 믿을 수 없어서 이 결과가 하나, 믿을 수 없어서 셋, 어떻게 보면 계속 곱씹어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 바둑도 네. 한눈에 보더라도 김명우 선수와 목진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마지막 어,
혈전을 펼쳤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우상에서부터 다른 포석 없이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 잡히는 게 지금 얼핏 보더라도 한 30집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거기를 갈 시간조차 없는 네, 거죠. 그 시간도 없어요 지금. 네. 그리고 막는 다음에 이 전체 대마가 차단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백돌이 이렇게 온다면 이쪽에 이제 맛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것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흙 전체를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쌍리압을 쓰고요. 또 받아야 한다면은 여기도 진출했을 때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네, 온전히 살아 있을 것 같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이쪽이 이제 선수라고 하더라도 찔른다면, 네, 이거는 뭐 패가 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찌르고 치고 마지막 입국자로 가서 셋, 삶을 좀 네.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곳에 교환은 보류했네요. 찔렀을 때 찔러도 뭐 가능하다 뭐 그런 생각이죠. 자, 일단은 이쪽에 돌파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쪽 살려 나오는 것이 가능해요. 날일자도 가능하고 둘, 셋, 이돌이 지금 상당한 요소로 느껴지거든요. 여섯, 살려낸다면 이 일곱, 흙도 전체가 여덟. 상당히 얇아지기 때문에 뭐 정리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네요. 네, 김명호 선수도 계속해서 고비를 놓치지 않고 네.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흙도 이 2점 살리는 것이 기세이긴 한데 이도를 살려야지 다시 이쪽 돌파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그 선택하기가 좀 많이 떨려요. 넷, 다섯, 여섯.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당장 이 대마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백이 이쪽을 살린다면 그때는 당연히 살려 나가겠죠. 그리고 이 2점 제압한다면 그때는 이쪽을 잡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백이 여기 살고 나면 흙에 집이 없어요. 5집, 10집, 15집, 20집밖에 하나. 없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가장 확실하게 제압을 하네요. 잡고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잡더라도 흙집이 백집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다? 뭐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네. 스코어가 나왔네요. 65대 35. 김명훈 선수 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김명훈 선수의 우세로 느껴지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하나, 그리고 이거 잡아놔야 이제 이쪽 차단을 또 노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일단 큰 자리 우변은 손에 넣었고요. 찔러 가겠죠 이제. 찔렀을 때 네. 결국은 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서는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 받아주는 것은 살긴 사는데 그 마지막 과정에서 넘어가고 둘, 셋, 그냥 뭐 네. 막아도 백이 다섯.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찔렀을 때 뭔가 이쪽을 찔른다든지 혹은 근데 백도 사실 근데 이건 너무 괴로워서
반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찔렀을 때는요. 응수 물어보는 거죠. 위로 받으면은 둘, 셋, 넷, 늘어서 다섯, 뭐 이쪽 끊어서 수가 나는 장면은 아닙니다. 다 받아주더라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수단은 없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계속 괴롭힐 수는 있겠죠. 네. 이쪽 받아주면은 네, 이쪽 추궁하겠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그냥 일곱, 찔러도 여덟, 사실 기분 나쁜 장면이었는데 김명현 선수는 이제 이견하고 이어서 받아두었네요. 아무래도 찔렀을 때 반발이 좀 염려된다. 이것도 사실 백이 잘 못 맞거든요. 단수치고 이제 밀어가서 이제 맛보기에 걸려요. 역점이 많네요. 좀 반발을 염두하고 네. 조금 더 안전책을 선택했다라고 네. 느껴지네요. 다섯, 여섯, 네, 이제부터는 뭐 최강으로 버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역으로 끝내기를 가는 거죠. 백에 걸리라고 느껴졌던 자리인데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근데 이거는 이쪽은 당연히 막아놓고 뒀어야 되네요. 이 녹점이 요속이니까 이쪽 둘 필요도 없었는데요. 여긴 좀 아프네요. 네, 그 편이 좀 더 간명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목진석 선수가 역으로 두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확실히 바둑 자체는 김명 선수가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 이렇게 있는 순간에 이 대책이 없어요. 찝히는 순간에 이 붙이는 수 노출되죠. 끊는 수 노출되죠. 마지막 그 정수는 뭐 단수 쳐서 둬야 될 것 같은데 셋, 넷, 근데 이것도 한 점도 안 주고 일곱, 둘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아주 극단적인 버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고수 당하면은 상당히 괴로운 장면인데 네. 그래도 오히려 공격을 해와라. 차라리 공격을 해와서 역습을 해서 좀 반격을 노리는 것이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 최대한 마지막 집으로 큰 자리를 두면서 버틴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쪽부터 시작을 하네요. 사실 획이 조금 괴로운 자리들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는 이쪽 사활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제 백이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다 쳐갈 수도 있고. 물론 우세한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진 않지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반발. 애초에 이것도 찔렀을 때 이 반발이 염려돼서 이수로 찔러가지 못했던 것인데 이 돌이 와도 이제 반발을 하네요.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추궁하더라도 상당히 괴롭고요. 둘, 셋, 자체 내에서 이제 한 집도 없이 네. 떠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버티는 수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여기도 나중에 이렇게 두면은 네. 이 대마 전체도 좀 많이 신경 쓰여요. 마지막 자, 하나, 일단 뭐 하중앙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놔야 되는데요.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찌르고 이제 뭐 붙이는 맥을 네. 좀 생각해 봐야겠죠.
뭐 하나 끊어두더라도 비슷하겠네요. 이렇게 다 교환시켜 놓고. 근데 뭐 받아줘도 좀 괴롭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 뭐 9월 중순에 있을 중하순인가요? 이제 농심배에서 김명호 선수랑 이제 신진서 선수, 신민준 선수, 네. 박정환, 김지석 이렇게 꽤 강한 전력이 그래도 구축이 됐어요. 올해는 정말 이 어린 선수들이 젊은 피가 많이 수혈이 됐어요. 네. 요즘에 김명호 선수도 뭐 올해 성적이 괜찮고요. 뭐 신진서, 신민준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괜찮고, 네. 박정환, 김지석 선수도 최근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올 하나, 농심배는 정말 셋, 많은 네.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섯, 여섯. 뭐 일곱. 예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농심배는 우승하는 것보다 대표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우승도 좀 어려워졌어요. 네 정말 한 10년 전에는 네. 뭐 그랬죠. 이제 대표가 되면은 뭐 10년 좀 더 전인가요? 뭐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창호 선수가 네. 워낙 전성기였고 뭐 질 것 같지 않은 포스가 있었기 때문에 몇 판이 남아도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근데 사실 상하이 대첩이 상당히 이제 유명하지만 기사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뭐 5대5 아니야?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충분히 가능했던 거 아니야? 막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대표가 되면은 우승은 따라오는 것이다 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국세에 확실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투혼을 발휘해서 둘, 싸워줘야 이제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됩니다. 여섯, 일곱. 자, 5국이 종료됐습니다. 박진솔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네, 박진수 선수가 승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올해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오지명 중에 한 명. 네, 작년에 이어서 네. 역시 박진솔의 오지명은 사기다라는 것이 또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3지명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반면에 올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이승준 선수죠. 현재 국가대표팀 육성군에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쟁쟁한 선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의 세계는 너무 험난하기만 합니다. 네, 오늘도 승점을 보태는 박진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7승을 찍게 됐고요. 정관장 팀은 보배가 너무 많아서 네. 정관장의 보배라고 말하기도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네요.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연승을 이어갈 수 있겠죠. 정관장 황진단이 2대1로 앞서갑니다. 근데 참 그 정관장 팀의 김영산 감독님은 너무 이뻐 보일 거예요. 네.
아, 장고 결국에는? 대국도 종료가 됐군요. 네. 아, 결국 저 우변 사활 승부였어요. 근데 다시 봐도 네. 좀 어려운 그런 사활이었고 한 수 한 수마다 서로 뭔가 찾아낸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조한 선수의 찔고 찝는 그 수가 사활의 종착역을 찍었습니다. 우변 사활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이창호 선수. 우변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지금 복귀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꼬부렸으면 잡았다 뭐 그런 복귀인가요?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네, 조한승 선수의 승리입니다. 사승 5패에서 1승을 더하면서 5승 5패 이제 5화를 만들어냈네요. 조한승 선수가 다시 승부를 동점으로 만들어냅니다. 2대2.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목진석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이 승부판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과 신흥 천일염의 경기입니다. 목진석 선수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금의 바둑은 이제 김명 선수가 확실히 주도권을 갖고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이쪽의 타겟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마지막 잡아냈고 타겟해냈고 셋, 어떻게 보면 백진영을 깨고 타겟한 것이기 때문에 일곱, 여덟. 조금은 추적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미션인 이진영을 크게 주면 안 되고 이 대마도 동시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큰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스코어는 7대3 여전히 김명훈 선수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우세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마지막 물론 이렇게 사활 추궁하더라도 셋, 단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다섯, 여섯, 네, 찝으면 살아 있어요. 여덟, 아홉.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끊을 수가 없죠. 끊는 순간에 네. 이쪽으로 단수를 치니까 네, 살아 있는 형태입니다. 자, 끊었을 때 이제 바로 막는 것은 이제 이렇게 돌파하는 수가 생기긴 해요. 물론 백도 역시 이렇게 단수 치면은 서로 2점 잡고 바꿔치기인데 마지막 하나, 둘, 이쪽에 듣는 것들이 좀 있어서 백도 좀 확실치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쪽을 잡아가면서 여기까지 과연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 가긴 가야 돼요. 지금 흑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이곳이 정말 쉽게 두더라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이런 형태예요. 네. 다섯. 안녕이 없네요. 여기도 살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나중에 뭐 백이 잡으러 갈 수 있는 여지 여기 두는 순간에 한 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활용을 미리 당하기 전에 좀 더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최강은 끊는 겁니다. 과연 이 바꿔치기의 득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다섯점도 상당히 크게 들어갔죠.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젖히고 네. 뭐 치받고의 정리인데 느낌으로는 이 정도 정리로는 쉽지 않을 것 마지막 같거든요. 하나, 흑 입장에서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리 쪽으로 네, 가닥을 잡았네요. 흑집이 10, 16, 18, 20, 21, 22, 23, 30, 40, 40, 41, 48, 58, 59, 60, 61, 62, 63, 68, 10 이제 53이 많아요. 이쪽을 빼고. 그렇다면은 아까처럼 정리되는 것은 10, 20, 21, 22, 23, 30, 시은 집 넘게 나거든요. 마지막 하나, 그 반면으로 셋. 비슷한 넷, 다섯, 흑이 반면으로 앞선다 말하기 쉽지 않은 형세인데 그런데 이미 지금 그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아까 끊고 진행하는 것도 네. 바꿔치기 했을 때 100쪽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뭐 중앙도 사실 만만치 않게 크게 들어가서 네 마지막 지금은 정말 묘수 한 방이 필요한 네. 그런 시점입니다. 다섯, 네, 일단 그 시작은 양쪽을 들여다보면서 네, 시작을 외쳤고요. 뭐 있는 것은 그래도 뚜렷 잡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죠. 물론 이제 잡기 전에 이러한 교환들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잡으면은 끼어서 이쪽만 잡혀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교환들을 시키고 마지막 이것이라면은 흑이 그래도 셋, 할만해져요. 넷, 다섯, 여섯, 있는다면은 여덟, 뭔가 좀 끊어서 어지럽혀야죠. 그래서 지금은 네. 이 붙이는 수가 상용의 맥점입니다. 많이 사용이 돼요. 뒤로 물러서서 이걸로 해결이 되네요. 네, 끊는 것도 안 되고 네. 물론 이제 나가서 한 번 더 물어볼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있는 것은 뚫는 게 되고요. 이쪽으로 이으면은 이쪽에 이제 끊는 당장은 안 되지만 하나, 이런 식의 교환이 된다면 끊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섯, 여섯, 네, 일단 물어봐야죠. 자, 김명호 선수도 사실 계산에 지금 확신이 없을 거예요. 이 5점을 주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최강으로 두는 것인데 끊었을 때 맛이 좀 나쁘긴 합니다. 둘, 이렇게 두고 이제 넷, 맞거나 하는 것이 최강인데 일곱, 여덟, 여기는 여전히 끊는 것은 이수로 해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쪽 관계입니다. 막는 것은 이제 선수인데 교환은 뭐 안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는 돼요. 그래서 돌파까지 자세는 나오는데 그래도 붙여가서 진행됐을 때 이 교환이 워낙 악수라서 네. 셋, 흑은 일단 이 교환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끊고 일곱, 끝까지 안 해야겠네요. 자, 목진석 선수가 그래도 뭔가 정말 없는 빈틈을 억지로 찾아내서 바둑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명호 선수도 머리가 좀 아파졌어요. 지금 봤던 그 그림은 백도 좀 맛이 나빠 보였거든요. 네,
맛이 좀 나쁘거든요. 그리고 흙은 언제든지 단수 치면 살아요. 마지막 아 하나, 그렇지 않네요. 둘, 이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찝어버릴 수가 있군요.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렇다면은 지금 흙도 자체 내에서 삶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서로 뭔가 낭떠러지에 몰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흙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도 뭐 그냥 정리가 되는 것보다는 마지막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예요. 네. 마지막 뭐 있는다면 이제 사활을 이제 셋, 넷, 확인할 수 있지만 다섯. 자충이 안 메어져 있으면은 후속산을 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메어 간 것이고요. 흙은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를 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충을 메우는 것이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제 지키는 수를 선택해 봐야 돼요. 넷, 다섯, 이제 뭐 여섯, 단수를 일곱, 여덟, 친다든지 아홉, 지금 뭐 아예 최강으로 잡아가면서 이쪽에서 큰 수가 나지만 않는다면 네. 이미 손해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최대한 챙기고 뭐 해볼 테면 해봐란데요. 네. 지금 여기를 찝히는 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끊기는 순간 셋, 나갈 수가 없어요. 다섯, 이쪽이 여섯. 끊기니까요. 일곱, 여덟, 아홉, 네, 단수를 치고 결국에는 이쪽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또 끊어가서 이때 젖혀서 계속 키워가면은 여기 손해가 커서요. 이쪽 네. 조금 더 돌파하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단 이어서 두는 것이 좀 나을까요? 일곱, 있고 여덟, 아홉,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 네, 띄어서 둘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가 지금 급소로 보여집니다. 네, 김명환 선수도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일로 막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이쪽 잡고 여기는 좀 돌파 당해주고. 근데 이게 문제는 돌파는 당했는데 이 전체가 지금 돌파만 네. 했을 뿐이죠. 못 살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택은 이쪽으로 했고요.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역시 이런 진행이 셋, 넷, 될 가능성이 다섯. 높습니다. 여섯,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래도 네. 여기까지 이 한 점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다 싸바르고 산다면 그래도 이 부분적으로 흙이 꽤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쪽을 당하고 마지막 하나, 둘, 한 집이 나 있네요. 또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이쪽에서의 추궁은 가능한데 잡아도 이제 단쳐서 옥집이죠. 그런데 이제 이쪽을 추궁하는 과정은 가능한데 또 이렇게 한 집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 한 집이 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시움으로써 한 집만 만들면은 그건 살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씌우고 살 수만 있다면 꽤 추격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살 수만 있다면 역전 같아요. 그 정도인가요? 네, 이쪽 진영 빼고 흙이 50여 집 많았었는데 네. 8, 10, 20, 26, 32, 34, 100, 한 40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만 낼 수 있다면 역전이 꿈이 아닙니다. 많이 지우긴 많이 지웠어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도 하나, 선수가 들어요. 둘, 셋, 넷, 이렇게 다 되겠다고 보더라도 일곱, 여덟, 자, 여기 갔을 때 한 집 낼 수 있을지. 아슬아슬해 보이거든요.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한 집 내기가. 그리고 김명훈 선수는 찌르고 들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둔다면은 이쪽이 선수니까 네. 넷, 그러니까 있는 것은 늘어서 쉽게 잡히고 일곱, 붙이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쪽이 선수라는 것은 이제 끊고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90대 12로 나와 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군요. 네. 마지막 하나, 정말 그래도 셋,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네. 꽤 나빴어요. 나빴던 건 사실이고 정말 뒤집기 어려웠던 바둑이고 포기해도 사실 무방했던 바둑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버텨와서 여기까지 이끈 겁니다. 원래는 집으로도 잘 안 되는 바둑이었는데 이젠 집으로는 앞서는 바둑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끝내 대마의 삶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사실 올해 김명훈 선수에게 이렇게 되면 이제 2패를 당하는 거죠, 리그에서. 셋, 넷, 네, 이제 2015년에는 또 아주 중요한 판을 또 이겨내긴 했었어요. 그때 GS 칼텍스페 우승할 때 네. 4강에서 김명훈 선수를 꺾고 결승 진출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김명훈 선수가 제대로만 찔러 간다면 네. 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살려면 역시 여기를 둬야 되고 다섯, 여섯, 뭐 쉽게 보면 이런 데가 다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집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일성까지 돌이 오니까 네, 뭐 찌르고 이렇게 네. 진행을 시켜도 돼요. 백이 뭐 맘 놓고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붙이는 수가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이을 수밖에 없는데 네. 늘 때 젖히는 수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눈목자로 잡으러 간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수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사활 맥은 빠졌을 때 셋, 넷, 역시 집이 안 나는 형태입니다. 여섯, 자, 김명훈 선수가 이제 결정타를 날리겠죠. 굉장히 큰 덩치인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사활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흙이 두 집 내는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더라도 찝는 수가 있어서 뭐 물론 이렇게 두고 끼워도 안 나긴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쪽으로 고친다면은 다섯, 여섯, 일곱, 네, 뭐 붙이고 있더라도 이쪽이 선수니까요. 두 집 만들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면 정관장 황진단이 10연승을 기록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고요. 작년 포스코 캠텍의 10연승과 타이 기록, 네. 그리고 개막 이후 10연승은 사실 엄청난 기록인 겁니다. 무패잖아요. 네, 무패 행진으로 네. 10연승을 하나, 거둔 것이니까요. 셋, 아, 전무후무한, 네, 후무는 아직 모르겠지만 막 끊는 수도 가능하네요. 간단하게 끊으면 되네요. 네,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음 라운드에서 마저 연승을 이어가게 된다면 11연승은 또 신기록과 동시에 왠지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대기록이 세워지는 겁니다. 무패로 11연승 하나, 안 깨질 것 같아요. 셋, 넷, 돌을 거둘 수밖에 없네요. 2선 치중만 생각했는데 끊는 것이 가장 간단했었습니다. 네, 자, 옥진석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김명훈 선수에게 모두 승점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김명훈 선수 바둑도 많이 성장한 것이 느껴집니다. 보다 안정감이 많이 더 생긴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한국을 대표해야 하는 선수니까요. 네. 네, 이세돌 선수가 함께 와서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뭐 비록 패했지만 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선수를 이렇게 좀 성장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또 한편으로는 또 위안이라 할까요? 보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세돌 선수 역시 복귀 마왕처럼 마왕답게 바로 끝나자마자 네. 끝나기 없었게 복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프로 기사 중에서 복귀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소봉수 구단과 경쟁을 한번 재보긴 해야 되는데 그만큼 복귀를 하고 바둑으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네. 이세돌 선수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팀의 승리를 결정짓습니다. 자, 2대2 상황이었는데 김명훈 선수가 결정적인 판 이겨주네요. 자, 오늘도 정관장 황진단이 승리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과연 정관장 황진단의 연승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또 연승이 어느 팀이 맡기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세 좋은 팀들이 있긴 있어요. 네.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뭐 한국물가정보팀도 하위권에서 지금 중상위권으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런 좀 기세 좋은 팀들과 격돌했을 때 그나마 변수가 있을 것 같지 지금의 기세는 뭐 거의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뭐 아슬아슬했지만 결국 승점을 챙겨가는 정관장 황진단인데요. 오늘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팀과 함께 주장 신진서 선수의 연승도 이어졌습니다. 김명훈 선수와 또 너무 든든한 박진솔 선수가 승점을 보탰는데요. 네, 매번 다른 선수들 그 이름은 바뀌지만 네. 꼭 신진서 선수 이외에 2명 이상의 선수들이 승리를 거둬주고 있고요. 그것이 정관장 황진단의 정말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정관장 황진단입니다. 무패로 10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신한천하lem은 올해 정말 안 풀려요. 네, 정말 2승 8패라 함은 네. 신한천하lem도 이제 명가거든요. 바둑리그의 명가인데 좀 많이 자존심을 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관장 황진단이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또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만나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그동안의 연승과는 오늘 10연승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소감 들어볼까요? 이제 바둑리그 최다 연승 기록이 10연승인데 이제 타이 기록은 세웠고 이제 다음 대국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포스코 캠텍인데 네. 네, 포스코 캠텍한테 반드시 이겨서 새로운 기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전 기록이 이제 포스코 캠텍인데 네. 포스코 캠텍은 반대로 본인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 같고요. 묘한 타이밍에 또 두 팀이 격돌을 하게 그러네요. 되는군요. 재밌는 매치가 또 성사가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팀 감독님들은 으쌰으쌰 선수들에게 화이팅을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 감독님은 오히려 좀 어떨까요? 마음이 풀어지지 않게 많이 다독이실 것 같아요. 경기 앞두고 선수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편인가요? 저는 원래 예전부터 거의 뭐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네. 편안하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또 알아서 잘하고 또 대국도 잘하고 바둑도 잘 이기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조언이랄까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 문제는 네. 별로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네. 네. 자, 이번에는 신진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둑 어떠셨나요?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항상 연구하던 게 있었는데 그 연구한 그 보석이 나와서 초반에 좀 잘 풀린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제가 좀 편안하게 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아까 보니까 초읽기를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네. 혹시 좀 의도된 부분도 있었나요? 뭐 의도한 거였으면 당연히 한 번도 안 썼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두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둑이 워낙 편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읽기 굳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없었다는 거였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자, 신진서 선수 뭐 KB 바둑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바둑리그도 바둑리그지만 9월이 신진서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바둑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네. 뭐 다른 대회에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금까지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성적이라 생각하고요.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이제부터 더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네, 이 KB리그에서 기세가 좋은 만큼 또 좋은 기운 받아서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와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연승이 그렇게 새롭지 않았는데 다음 경기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다음 매치가 정말 대박이네요. 네, 포스코 캠텍도 요즘 잘 지지 않고 있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올 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세운 기록이니까 네, 본인 손으로 그것을 갱신시켜주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막아야죠. 아주 그때는 네. 아주 치열하게 또 선수들도 많이 또 구경하러 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더 싸움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내일 경기 예고해 드립니다. 11라운드 이제 4경기 마지막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 카드를 상대로 이원영 카드를 내세웠는데 약간 맞춤형인 것 같아요. 전반기에 이어서 네, 또다시 이원영 선수 카드를 보냈죠. 아무래도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는 좀 힘으로 많이 괴롭혀야 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깃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선수들을 봤을 때 적당한 느낌이 들긴 해요. 또 이원영 선수가 가능성도 꽤 있고 그러면은 만약 지더라도 크게 타격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김성용 감독이 적절하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부와 포스코 캠텍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팀의 만남 내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뭐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내일 황소 삼총사가 모두 출전을 합니다. 굉장히 이름값 있는 선수들의 화려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내일 경기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홍민표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